다만 이걸로 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똑같이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절로 굴러 들어온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현재 보험 경력 30년 차로 약 4,000명의 보험 설계사분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지급하는 수수료는 매월 100억이 넘었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여러분의 회사 대표님이 말해주지 않는 보험 영업의 비밀들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의 영업 가족분들이 몇 네. 분이나 계시죠? 이달 기준 3,440명입니다. 매달 늘고 있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번 연도에 정말 한 4,000명. 네, 올해 목표는 4,000명이고요. 내년 6,000명인데 현재 성장 속도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3,400명의 네. 관리자, 최상위 관리자이면서 네. 사실은 그 법인을 실제로 거의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미 경제적 자유를 네. 누렸다고 저번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러면 대표님 말고 네. 저희 영업 가족들이 경제적 자유에 좀 가까워지는 방법과 노하우를 좀 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3,400명의 최상위 관리자라는 표현을 잠깐 해주셨는데 3,400명의 최상위 관리자는 아니고요. 3,400명의 최상위 머슴입니다. 저는 머슴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어차피 보험 설계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하고 소득을 많이 가져가고 어떻게 하면 똑같은 일을 하고도 더 많은 소득과 실적 올릴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걸 서포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이제 본부장이나 단장님이나 실제 조직이 점점 많아지는 관리자분들한테는 제가 왕모습이고 그분들은 중간 모습 이런 표현을 하는데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지혜를 운영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신 분들은 그러한 초심을 잃고 이제 어떤 관리자로서의 권한과 행세를 강하게 한 분들이 가끔 보입니다. 그래서 절대 초심 잃지 않고 우리는 각자의 사업 파트너 서로 존중받아야 되는 서로 간의 각자의 파트너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최상위 관리자라는 표현보다 최고의 머슴이구나 라는 표현을 좀 좋아하고요. 오늘도 제가 잠깐 점심시간에 면담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한 달에 몇백만 원은 기본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소득은 당연히 몇천만 원 되겠죠. 근데 제가 그분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현재 하는 일을 1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2년 뒤에 얼마 정도 소득이 발생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본 거죠. 지금 당장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월급 통장 딱딱 지키고 뭐 그거를 이제 뭐 자녀들과 가족들에서 쓰시면서 생활하는데 제가 질문하는 포인트는 본인의 근로소득이 스톱이 됐을 때 뭐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어떠한 그 천재지변에서 아니면 본인이 원하지 않던 뭐 어떠한 일에 의해서 내가 근로소득을 중지했을 때 과연 본인의 노후와 미래를 책임질 소득을 얼마큼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매우 대답을 망설이시면서 60세 넘으면은 한 120, 30 나오지 않을까요? 라는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노후 대책이 준비가 되셨습니까? 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러고 보니 하나도 안 됐네요. 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읽었던 책 중에서 충격을 받았던 문구 하나가 있어요. 미국의 가장 유명한 투자자죠. 워렌 버핏이 하던 이야기인데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잠들고 있는 동안 당신 대신 돈을 꾸준히 새롭게 버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라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저한테 충격적이었어요. 왜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해서 근로소득으로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뭐 그닥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약간의 미래를 준비하기도 했는데 제 근로소득이 수급이 된다라면은 와 이거는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죠. 제가 열심히 일하는 거고 그건 정당한 노동 그거는 그대로 나오는 거고 근로소득 이외에 워렌 버핏 이야기했던 어떤 방법 어떻게 찾아볼까라는 고민을 했고 그게 하나의 제가 워낙 잘한 게 보험이다 보니까 보험 관련돼서 내 근로소득 이외에 뭔가 나올 수도 하나의 그 테마가 돌아가고 근로소득 연봉과 보험의 어떠한 그 오버라이딩이라든가 기타 관리 수당으로서 내 연봉이 나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금융소득이 되는 거죠. 이게 이자가 됐든 월세가 됐든 주식 배당이 됐든 그래서 뭔가 이게 하나가 나와서 제 연봉이 1, 2, 3이 나오는 거고 근로소득이 스톱이 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가 내 연봉을 버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저는 이게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는 제가 스톱을 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연봉이 각각 나옵니다. 대표님 이번에 네. 배당으로만 억대 연봉을 찍으시지 않았습니까? 뭐 배당을 해서 1억 5천 받았습니다. 네. 네네.
아, 금액을 오픈해도 되나요, 이거? 배당으로 1억 5천을 받았다고 하니까 확 와닿습니다. 사람들이 억대 연봉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배당으로 1억 5천을 받았다고 하면 굉장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한테 큰 자극이 되지 않을까. 그 미래에 제가 꿈꾸는 거는 이게 저만 받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 구성원들이 한 분 한 분이 그 정도 금액은 아니더라도 각자 그런 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더 꾸며가고 싶은 게 저의 욕심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보험에 종사하신 분 제가 권장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관리자가 있고 영업 열심히 한 영업보험 설계사가 계시고요. 보험 설계사 분들은 자기의 근로소득 통해 창출되지만 또 하나 리크루팅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그 관리자수 욕심을 내서 관리자도 또 오버라이드라는 표현을 하죠. 내가 조직을 구축해서 내가 60, 70, 80대까지 개인 영업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관리자로서 도전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 주면서 그 사람이 내가 하는 그 생산성의 실적만큼을 끌어올려서 올린 생산성에 대해서 내가 오버라이딩이라는 관리자 수당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내 근로소득과 이 오버라이드 관리 수당이 또 추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받은 연봉과 이 관리수당 연봉이 똑같이 더 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업이 된 걸 가지고 빨리 종잣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 종잣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안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역세권의 상가를 취득을 하든 내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의 사무실을 내가 취득을 해서 월세를 안 내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 월세와 기타 금융소득이 내 연봉을 커버하고 관리소득이 연봉을 커버하고 내 근로소득을 하고 세배가 돌아간다면은 정말 경제인 자유는 본인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고 싶고요. 다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똑같이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절로 굴러 들어온 게 절대 아닙니다. 땀 흘린 그 대가는 정당하게 돌아오기 때문에 제가 항상 우리 식구분들 이야기를 하지만 최소한 주당 100시간 가까운 일을 하라고 많이 권장을 하거든요. 그러한 노력과 땀이 스며들었을 때 나이 먹어서 경제인 자유가 늦게 오는 것보다는 좀 더 젊을 때 빨리빨리 와서 그러한 경제인 자유를 획득을 하고 벌써 삶의 여유가 있어지면서 주변보다 많이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빨리 도달하기를 바라고 또 저도 그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영상을 보는 네. 사람들이 꼭 이제 대표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꼭 금수저다, 뭔가 네. 약간 이 물려받았다, 네. 약간 이런 인식이 네.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반론을 한번 대표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철저한 흑수저고요. 저는 경상남도 함양 지리산 깡촌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92년부터 보험 처음 시작했지만 직장인 시작을 했고요. 10년 동안 전속에서 근무하면서 퇴직금 탈탈 털어가지고 20년째 처음 시작했고요. 뭐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한 7년 동안 집에 돈 10원도 못 갖다 줬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제일 어려웠던 건 직원들 회식 한번 못 시켜줘서 맨날 옥상 가서 고기 구워주고 그 화장실 청소할 사람 못 구해서 제가 화장실 청소 다 하고 쓰레기통 제가 다 비우고 새벽 일찍 나와서 그리고 근엄하게 안 한 척 딱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그렇게 한 분 한 분 조직을 모시고 키웠거든요. 그리고 저도 한 6, 7년 고생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집에도 생활비도 좀 갖다 주게 됐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 10년 전서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이제 저절로 이제 조직이나 실적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고 안정이 되고 저도 좀 더 공격적으로 재투자를 통해서 저와 관련된 부분이 더 2배, 3배 성장할 수 있도록 저도 서포트하고 또 보험 경력 10년과 전속 경력, 지혜경 20년 합쳐 한 30년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경영 컨설턴팅이더라고요. 이분이 빨리 경제인 자유를 획득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될지, 어떻게 하면 조직을 이탈 없이 잘 모셔서 크게 성장할지 이런 것들을 경영 컨설팅 하는 게 제 역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너지가 많이 나고 저 또한 정말로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시작을 했기 때문에 깜짝 놀라 마이너스 시작을 해서 지금은 자산이 꽤 되지만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저는 정말 쉽지 않은 험난한 과정을 겪었거든요. 저처럼 제가 겪은 험한 과정을 저와 관련된 식으로 최대 안 겪게 하기 위해서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걸 찍는 이 순간도 우리가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일요일 빼고 나머지는 토요일까지 일하고 공휴일도 일요일이 아니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우리 주변 모든 분들이 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하루빨리 안정적인
미래 준비를 완벽히 세팅이 끝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대표님이 1년에 네. 자동차 키로수를 몇만을 타는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영상에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7만 킬로씩 뛰었습니다. 1년에요. 네, 1년에 7만 킬로 뛰었는데 그 렌트카를 반납하려니까 렌트카에서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게 지금은 토지 안 돼서 20만 킬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지금 6만 킬로 정도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타고 반납하면 20만이 좀 안 돼, 18만 정도. 웬만하면 또 제가 현장 다니는 걸 좋아해서 전국 사무실 264개를 다 다닐 수는 없지만 특히 이제 그 모든 사무실에 제가 리크루팅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모든 지방 모든 사무실 리크루팅이 되면 모든 에러스 다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진짜 일정을 쪼개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현장과 소통하고 만남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관리자는 최소한 그 정도는 저는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 있는 큰 머슴이 정말 큰 관리 점점점 그러한 희생과 노력을 할 때 아래 중간 관리자 더 열심히 같이 뛰게 되고요. 그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유튜브에 보면 네. 그냥 말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제가 실제로 옆에서 활동하시는 모습이라든지 네. 아니면 진짜 배당 받는 것도 보여주셨고 건물을 갖고 있는 것도 보여주시고 네. 하시니까 저한테도 굉장히 큰 자극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네. 실제로 대표님께서 경험했던 걸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